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자 하는 책의 제목은 행복하게 성공하라는 제목입니다. 지은이는 조영탁, 유소영 이 두 분이 함께 공저한 책이고요. 발행처는 지혜정원입니다. 이 책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저자가 조금씩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책 속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의 차이.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운명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존 맥스웰.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내일이 달려있다.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남들이 모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몇몇은 자신을 뛰어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 바이러스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일어서세요. 두 팔을 높이 올리세요. 따라 외쳐보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무 멋있다. 클레멘트 스톤. 긍정적 이미지를 불어넣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글귀를 보고 또 따라서 외칠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이 글귀를 써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될 수 있다고 믿는 것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되는가는 모두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그러나 그 미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미미한 차이는 태도이고 큰 차이는 그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클레멘트 스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인생의 전쟁은 강한 사람이나 빠른 사람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승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진다. 병을 생각하면 병이 든다.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헤매면 배척당하고 만다. 데일 카네기.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가짐을 고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감정의 95%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틴 셀리그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논리를 따르면 기분 나쁜 일도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기분이 좋은 일도 결국 내가 만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정적 감정은 저조한 실적을 낳고 긍정적 감정은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먹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행복 추구가 나의 유일한 목표다. 행복해질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로버트 그린 잉그솔. 행복해지는 방법. 조로아스터는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그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물질도 행복의 변수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열거하고 그것만을 줬다 보면 평생 불행한 상태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속에 있으며 나보다 남을 위한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찬양받을 만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알버트 슈바이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이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추구하고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다른 이와 나눌 수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너 더 일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헤럴드 쿠시너. 공술의 공수거. 사람은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생을 마칠 때 다른 것은 다 놓고 가지만 타인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만은 가지고 간다 합니다. 주위 분들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사랑을 베풀기 위한 욕심을 내보면 어떨까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빅터 프랭클. 인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 삶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결국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토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미래는 현재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합니다. 20년 후에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후회할 거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늘의 나를 버리지 못해 새로운 항해를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대함을 꿈꾼다면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도전은 모든 인간의 행위의 핵심이며 주된 동기이다. 우리는 바다가 있으면 이를 건너고 질병이 생기면 이를 치료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으며 기록이 있으면 이를 깬다. 그리고 산이 있으면 이를 오른다. 제임스 렌지 울먼. 도전할 것인가 안주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익숙한 지대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즉 안전지대에 안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하지만 새로운 도전지대를 찾아 나서는 도전과 모험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하지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역사가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둘 다 옳다. 헨리 포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그러한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생각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대한 성과는 큰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 하에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반면 할 수 없다, 어렵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고 시작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인가 새로 배웠음을 의미할 뿐이다. 로버트 슐러. 실수라는 말은 기회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닌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수로부터 배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때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실수는 가급적 빨리 저질러 보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선수 시절에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 경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실패한 적이 26번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거듭 실패를 계속해 왔다. 이것이 정확히 내가 성공한 이유다. 마이클 조던.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 누구나 언제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 새로운 배움과 발전이 시작됩니다.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데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랠프 윌더 에머슨. 무엇이 성공인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출세, 막대한 부를 이루는 것, 혹은 권력을 얻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이 세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진정한 성공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그 사람이 현재 옳은 위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가로 평가된다. 부커 T 워싱턴.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 고통이나 역경이 없는 인생은 그저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기쁨이나 승리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
신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고,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일을 처리해 보라. 첫째, 도랑에 빠진 젖소를 끌어낸다. 둘째, 젖소가 어쩌다가 도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아낸다. 셋째, 젖소가 그 도랑에 다시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엘 멀케이. 복잡한 일일수록 단순하게 풀어라. 복잡한 일일수록 단순하게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생존입니다. 둘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태에서 교훈을 얻고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징조를 파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되는 것이다. 그레그 S. 레이드.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를 설정할 때 마술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바로 그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글로 쓴 구체적인 꿈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계획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모두들 꿈을 꾸지만 같은 꿈이 아니다. 밤이 되어 먼지 쌓인 후미진 곳에서 잠들어 마음을 쉬는 자들은 깨어난 뒤 그 헛됨을 깨닫는다. 그러나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자들이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꿈을 이루려 행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이 없는 꿈은, 꿈과 비전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무조건적인 실행 또는 헛된 노력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과 희망은 매일매일의 자그마한 실행으로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놀라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눈 뜨고 낮에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스는 두려움을 만들고 리더는 확신을 창조한다. 보스는 비난을 돌리고 리더는 잘못을 바로 잡는다. 보스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리더는 질문을 한다. 보스는 일을 힘들게 만들고 리더는 흥미롭게 만든다. 보스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리더는 자기 조직에 관심을 가진다. 러셀 유잉. 나는 보스인가 리더인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스입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누구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에게 비전 제시, 인간 존중, 책임과 정직성, 솔선수범, 임파워먼트, 변화 주도와 같은 바람직한 영향력, 즉 리더십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권위는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합리적인 권위는 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종속된 사람을 착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에리히 프롬. 바람직한 영향력. 리더십은 바람직한 영향력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비전, 인간 존중과 배려, 솔선수범, 감성, 동기부여, 정직, 성실, 경청과 칭찬,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람직한 영향력의 원천입니다. 바람직한 영향력은 지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누구나 리더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정작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소리를 잘 내게 하는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다른 이들 속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깨워서 꼽히게 해준 것이 바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벤 젠더. 잠자는 능력 깨워 팀워크로 곱게 빚어내기. 리더는 자기가 한 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이 한 일로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그들이 성공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섬기고 코칭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사업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뛰어난 리더는 15분 안에 6만 피트 상공에서 지면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리더가 구름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땅에서만 있으면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둘 다 가능하다. 제프리 이멜트. 비전을 제시하고 간섭도 할 줄 아는 리더. 리더가 갖춰야 할 미래에 대한 통찰력, 즉 비전과 전략 구상 능력은 크게 강조되는 반면 구체적인 현장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전, 전략과 더불어 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해박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훌륭한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며 비전이 없는 실행은 시간만 보내게 한다. 비전이 있는 행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조엘 A. 바커. 비전이 있는 행동. 비전이 있으나 실행력이 약한 사람은 몽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실행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맹목적 실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전도 없고 실행력도 없는 사람은 방관자에 불과합니다. 비전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비전 수립, 철저한 공유, 그리고 실행이 결합되어야만 그 비전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어라. 생택지 베리. 비전과 동기부여. 비전이야말로 조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전, 하고 싶은 일, 같이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 자기 개발 등이 급여나 복리 후생 등보다 훨씬 더 큰 동기부여 요인임을 경영자들이 빨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세상은 만져본 곳에 국한되고, 무지한 사람의 세상은 자신이 가진 지식에 의해, 위대한 사람의 세상은 비전에 따라 정해진다. 풀 하비. 5년 뒤의 당신의 모습은 나 자신의 운명, 우리 가정의 운명, 내가 속한 조직의 운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꾹 갖고, 지금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선택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을 물었을 때
그리스 천문학자 탈렛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 디오게네스. 가장 어려운 일과 가장 쉬운 일. 훌륭한 리더는 칭찬에 능숙하다는 공통점을, 그 반대의 사람들은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는 데 능숙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잣대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때 바람직한 영향력, 즉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른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위대한 사람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충고는 이것이다. 볼모를 볼모로, 왕자를 왕자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제임스 벤저. 인간관계의 황금률.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존중하라 라는 것은 가히 경영의 황금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혜택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 다양한 업무 경험, 자기 개발 등에 의해 더 많이 동기부여됩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는 그 무엇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헌신과 몰입으로 이끌어내려면 가식이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가슴에 나는 존중받고 싶다 라고 쓰인 목걸이를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한다. 메리 케이 애쉬. 존중은 인간관계의 핵심. 존중은 상대를 중요하고 고귀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중은 일의 성과와 관련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반면 인정은 조직에 기여한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존중과 인정 둘 다 직원들을 성장시키는 비료와 같은 것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열정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저비용 고효율의 투자 방법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 가지 요소에 돈과 명예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솔선수범하는 자세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란 무엇인가? 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엘버트 허버드. 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는 리더는 뒤에서 부하를 내모는 게 아니라 앞장서 솔선수범함으로써 동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리더가 헌신하지 않는 일에 부하가 헌신할 리 없으며 열정을 갖지 않은 리더가 부하에게 열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먼저 부하에게 올바름을 요구할 수는 더더욱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준비를 할 때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데 시간의 3분의 1을 보내고 상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상대에 대해 생각하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보낸다. 에이브라함 링컨.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 어떻게 내 마음과 논리를 전달해서 뜻을 이룰까? 고민하는 시간의 일부분만이라도 진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보고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 쓴다면 역설적으로 설득의 성공률은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는 그들 자신과 자신의 요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 사람의 치통은 중국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대기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사람의 목에 난 종기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40여 차례의 지진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다. 데일 카네기.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 아무리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을 좋아하는 사람도 미끼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나 떡밥을 쓰는 법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